자, 안녕하십니까. 나는 수컬입니다. 최근에 파워인터뷰 위기의 대구 부동산 그 해법을 이라는 프로를 제가 파워인터뷰로 해서 채널 B TV 대구에 있는 TV 브로드밴드 SK 브로드밴드에 출연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유튜브에 방송된 것을 이렇게 틀어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미분양 물량 지방 1위 천약 시작도 꽁꽁 얼었다. 공분 넘쳐나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빈지 얻는다.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부동산 위기, 지역경제, 중요한 전환점에 선 대구 부동산 시장. 과연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구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파워 인터뷰 시작합니다. 김형일 나눔연구소 대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최현정입니다. 최현정 MC. 최근 몇 년 새 대구 부동산 시장이 경북대 언론학과 교수님 고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십니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미분양 증가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회복의 신호는 어디서부터 읽을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 전문가이신 나눔연구소 김형일 대표님을 모시고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른바 흑수저 출신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예, 제가 채권 관리를 일을 했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채권 관리를 하게 됐는데 채권 관리를 하면 부동산 경매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경매 과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부동산 경매를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고향은 전북 장수라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최근인가요? 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대학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됐죠. 투자는. 고향은 전북 장수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구로 올라왔어요. 중학교 그러기 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청소년기를 대구에서 다 보냈거든요. 청소년기를 다 보냈고 거의 저는 제2의 고향이고 대구 사람이라고 거의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에 투자를 하러 많이 다녔지만 서울에 1년 살고 말고는 대구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 와중에 대구에 관련된 부동산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에 관련된 책을 하나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대구 부동산의 미래라는 그런 책을 하나 쓰게 된 겁니다. 대구 부동산의 미래?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녀보셨을 텐데 대구 시장만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부동산. 대구 부동산의 과거에도 특성이라면은 좀 대구 사람의 성격과 비슷하게 화끈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오를 적에 신나게 오르고 조정받을 때는 또 신나게 조정받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2018년도에 지금과 똑같이 입주량이 많이 터지면서 2018년이 아니고 2008년입니다. 제일 높았거든요. 하락률이. 입주량도 제일 높았고요. 그래서 공급할 때는 확실하게 공급하고 조정받을 때는 또 조정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구 시장의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하락률이 제일 높잖아요. 대구 지역이. 그리고 미분양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듯이 과거 2018년도 전국에 입주량이 많았고 하락률도 굉장히 많았어요. 비슷한 성격의 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거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미친다면은 뭐 틀린 말이고요. 당연히 인구 감소에 의해서 부동산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인구 상승한 지역은 거의 전국에서 예. 뭐 인천, 뭐 서울, 예. 경기, 충청도, 세종 약간 그 정도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하는 다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예. 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들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대구든 노령화로 인한 부산이든 인구 인구가 줄고 하는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그다음 부동산 10년이 침체.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계속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대구 시장도 그렇고 한 몇 년 전까지만 계속 상승을 했고 아파트 가격도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조건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네. 설득력은 좀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네. 원자재 값 등 여러 가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을 하되 상승과 조정장 국면을 계속 반복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일 큰 영향은 입주량입니다. 보통 인구 비의 0.8% 정도의 공급을 적정량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 적정량이 초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공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대구처럼 예. 전세 가격이 먼저 폭락합니다. 전세 가격이 예. 먼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제일 큰 영향은 입주량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인구 증감,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옛날에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런 예. IMF 큰 예. 대외적인 예. 그런 영향도 굉장히 미치고 그래서 부동산이 종합예술이라 하거든요. 예.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예.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해서 종합예술시장이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실 때 예.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미분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라고 예,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입주량과 미분양은 공급량의 영향을 또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을 영향을 받는데 공급량이 내년부터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권영진 시장에 네. 그 착공을 갖다 굉장히 많이 인허가를 굉장히 많이 내줘가지고 네. 갑자기 엄청 늘어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인허가량을 많이 감소를 시켰거든요. 그 미래에는 또 입주량이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입주량이 어느 정도 줄고 내년은 입주량이 어느 정도 많이 줄고 내후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네. 내후년에 보면 다시 네. 우리 대구의 2019년 2013년 4년에 입주량이 매우 부족해서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죠. 내후년쯤 되면 13, 14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예. 부분을 지금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대외적인, 다른, 예. 다른 돌발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예.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침체기가 길면 예. 또 다르게 보자면 예. 매수자들에겐 또 이걸 주택을 구입하기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실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언제쯤 그때 이런 뭐 내 어쨌거나 집 그 마련을 인터뷰를 그런 갑자기 주택 구입을 하고 하니까 하면 좋을지 연도가 또 말씀해 약간 주시죠. 오타가 날 수도 과거를 보면 있습니다. 미래를 잡아야 알 수 있다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프가 정치부터 해서 모든 입주량에 게. 대한 그러면 그래프가 들어와야 과거 되는데 대구의 2018년 시장을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미분양이 돼가지고 아파트를 사람은 외제차를 주겠다 예.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예. 그리고 대형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예. 대구에 할인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도 아파트 가격은 비쌌고요. 네. 지금도 비싸요. 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 이후에 입주량이 떨어지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보면은 지금 대구가 2008년, 2009년 시장이다 예. 봤을 때 무주택자라든가 내 집 마련하실 분들은 네. 지금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2000 매수자들은 또 두려움이 있죠. 더 떨어지면 약간. 7년, 네. 8년 친구가 입주량이 확 전화가 와서 줄어들죠. 그런 여기 이야기 안 했었어요. 보이는구나.
지금이 요입지량이 확 줄어듭니다. 바닥일 수 있는데 네. 지하도 있지 않느냐, 지하 내려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식 투자한 사람의 명언이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잖아요. 네. 지금이 무릎이라면 네.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고 지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사실은. 예. 그런데 내가 지하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공포에 완전히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결국은 무릎에서 샀지만 네. 바닥까지 내려갔다. 예. 그런데 다시 어깨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무릎에 사도 그리고 또 많은 투자를 안 하고 내 집 마련 정도 한 것 같으면 네. 내 집 마련은 최소한 10년은 살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뭐 매수하는도 그렇게 큰 두려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네, 생각을 지금 상당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대구 지역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학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도 있더라고요. 특히 대구 지역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학군 위주의 시장은 대구뿐만 아니고 예.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예. 광역시가 거의 그렇고요. 예. 서울도 목동과 뭐 강남구 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장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네. 다만 서울은 이제 직주 근접 네. 그리고 지하철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네. 이러다 보니까 역세권 예. 그다음에 강남에 어떻게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서울만의 특징입니다. 강남에 어떤 고급 일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대구는 분지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구 어디든지 차를 끌고 가면 1시간 이내에 거의 도착을 해요. 예. 그래서 지하철 영향이라도 교통 영향이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수성구, 범어동, 만촌, 삼동 네. 요 위주의 학군이 강세를 맞는 게 맞고요. 예. 특히 대구는 또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높고 그다음에 경신고라라든가 어떤 고등학교에 전국 중고에 대해서 또 뭐 의대나 서울 쪽에 보내는 확률도 높고 하다 보니까 더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다른 지역을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구 지역에서는 옛날에 칠성동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네. 아파트가 밀집되면서 상권이 살면서 괜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 밀집돼 있는 쪽 학군 이런 쪽이 이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군이 좋았던 곳이 지금은 이제 월성동 쪽이 그나마 조금 두 번째 예. 학군이 좀 좋은 걸로 평가를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중구 쪽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네. 지금 물량이 워낙 많이 들어서서 조정을 제일 많이 남구도 받는 많이 지역이거든요. 들어섰고요. 예. 그런데 서구도 좀 들어섰고. 중구 지역에 뭐 많이 들어섰죠. 상가 시설이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중구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 특히 얼주가라는 표현이 있듯이 뭐 얼축신이라고 네. 해서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이런 현상이 좀 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에만 살아봤거든요. 예. 주택에 안 살아보니까 네. 주택의 불편함에 잘 못 살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는 새 아파트의 강세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 위주의 그런 쪽이 조금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만약에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투자자의 전략. 투자자로서 지금 실수요자 시장이나 내 집 마련한 사람은 지금이나 내년 정도가 좀 적당한 시기인 것 같지만 네. 투자자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가 아닌 2개,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입하는 것보다도 그 상승 국면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네. 천천히 진입을 하고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막 바닥에 사겠다 해서 막
많이 사게 되면 리스크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적정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금력이 어느 정도 시장이잖아요. 있으면 상승하는 지금 시장을 내일에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다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다라고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취득세 중과라서 앞으로 못 한 사고 1, 있는데 2년 저도 정도 또한 마찬가지고. 사이에 대구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1년 끼칠 사이. 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로 보십니까? 1, 2년의 영향을 제일 미치는 건 아까 당연히. 이야기했던 입주량이 제일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름 대선 예.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예. 어느 정권에 의해서 네. 정책이 많이 변화될 거잖아요. 예. 그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 정책이 많이 변할 거라고요. 그 영향이 굉장히 제일 큰 대외 변수 중에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값이나 이런 가격이 예.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는 지금 분양한 아파트에서 할인하는 아파트만큼 그 이하로 분양하기는 쉽지 않는 시장이에요. 네. 땅값도 올랐고 원자재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다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할인한 가격으로 분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 정권 교체를 언급하셨는데 실제 이런 정권이 바뀌면서 물론 뭐 전국적인 영향이 되겠지만 예, 특히 그렇죠. 대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옛날 정권에서 양도세를 중과를 해버리니까 네. 아파트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양도세 팔아봤자 막 50%씩 막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이 팔아봤자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내놓죠. 안 네. 팔고 네. 가지고 있으니까 공급량이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양도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취득세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 중과거든요. 중과다 보니까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주택자들이 특히 부동산 시장은 사는 사람이 사지 무주택자의 50%는 네.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사본 경험도 없고 그다음 두려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중과가 풀리게 되면 예. 어느 정도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찔 수 있는데 풀리지 않는 이상은 지방의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거나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정책과 이런 것들은 대선의 어느 정권에 의해서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대구시장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어떤 그 조정기 상황에서 특히 청년층이라든가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주택이나 청년 주택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 많이 시행을 되고 있는데 네. 무주택자들은 부동산 공부를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공부한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해요. 예.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매스컴과 정보와 이런 나온 것만 그냥 흘러듣거든요.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하면 그럴 여유가 없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좀 더 깊게 부동산 책도 좀 보고 네. 그다음 강의도 듣고 네. 이런 것들의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면은 예. 부동산 투자 네. 그다음 내 집 마련 이런 데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구 상황에서 예. 어떤 그 주거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 대구 정책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급할 때는 너무 많이 공급을 하고 네. 공급 안 할 때는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예. 폭등과 조정을 갖다 많이 하는 지역으로 예.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렇듯이 대구 시장도 공급을 적정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야 네.
상승과 폭등과 폭락을 갖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이제 주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만 맡기다가는 예. 폭등과 조정이 너무 크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정부는 폭등도 원하지를 않고 폭락도 원하지를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서 적당한 상승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런 정책들을 펴서 조정, 그 입주량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 지역의 군부대 이전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신공항 후적지 뭐 이런 곳에 대규모 개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신공항은 뭐 군이 그 의성 지역이잖아요. 네.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신공항으로 인해서 뭐 신도시를 쪼만하게 좀 만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대구의 부동산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대구 K2는 이제 대규모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근데 예. 그걸 이전을 하고 개발하기까지는 거의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래의 이야기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쪽이 뭐 아파트와 상가 이런 것들 대규모로 들어서는 것보다도 네. 어떤 산업화 시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우리 대구의 의료 클러스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서 주거나 상업 시설보다도 어떤 산업화 발전을 위한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제 뭐 거주하시려는 분들, 실수요자죠, 그죠? 그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꼭 중요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언할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투자보다도 주거 환경, 삶의 만족도, 자기의 질에 직장 생활이나 취미나 거주하는 데 만족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주거를 투자적인 장점보다 반단점보다 내 집에 내가 살면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되면 그 10년 동안 내가 마음 편하게 내 집에 거주를 하면서 편안하게 가족과 친척과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10년이 지나면 안 오르는 부동산은 없어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상향 곡선을 계속 탔습니다. 막 투자적인 입장으로 막 보면은 불안하죠. 또 하락하면 어야 하노, 손해보면 어야 하노 이런 것보다도 10년 크게 미래를 보러보고 그 10년 동안 내가 이 집을 살면서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뭐 주거 그다음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을 좀 길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내다봐라. 그렇죠. 뭐 그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부동산 침체의 골은 깊지만 그 안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과는 다른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해법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 아닐까요? 시장의 일시적인 반등만을 기대하기보단 지역에 맞는 균형 회복과 체질 개선이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끄는 열쇠일 겁니다.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파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부터 댓글에 질문을 써주시면 나중에 유튜브 생방송할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여기 우측에 건행 부자학교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고 재기회의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